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 회의에서 두 가지를 밝혔습니다. 굉장히 지금 폭염, 더운데 취약계층이라고 하죠.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정부와 모두 협의가 된 것이어서 바로 시행이 됩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이 주식 투자입니다. 주로 주식 투자를 해서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겠다. 내년 초부터 민주당은 강행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계속 이것은 안 된다. 최근에 이 주가 폭락에서 보듯이 이건 정말 개미 투자자들, 우리 청년들을 다 죽이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만은 안 된다. 토론회를 하자. 어떤 것이라도 하자. 이재명이 하기 싫으면 박찬대도 좋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체제가 이제 들어선 지 2주일입니다. 2주일 만에 처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소위 반한동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처음에 한동훈 대표 체제를 정착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당직 인선을 어떻게 하느냐. 이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조율하면서 당직 인선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민생이었습니다. 민생.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사법 처리는 사법 시스템에 맡겨두고 여야 모두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민생 부분, 여기에 주도권을 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2주일 만에 한동훈 대표가 깔끔하게 이 두 가지 문제를 처리해 버렸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겁니다. 제가 이거 전당대회 때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고 정치를 잘하면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한동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전당대회 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이 있다. 한동훈을 막고 싶다. 그러면 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정치도 잘하고 있는 이 한동훈 후보를 막기 위해서는 대항마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항마를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한동훈에 대해서 물어뜯기만 합니다. 그런 정치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 취약계층, 이게 지금 격렬하게 정부 측과도 토론을 벌였고 추경호 원내대표와도 토론을 벌인 부분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한 겁니다. 모두를 설득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15,000원 더 추가 지원을 하면 취약계층에서 월 평균 전기요금이 76,000원 정도가 된다. 현재 지금 6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 그래서 이 폭염, 이렇게 무더위에 이 취약계층의 전기요금만은 전액 지금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게 한전의 적자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 예산으로 이걸 처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민주당도 반대를 할 수 없어서 민주당도 협조하겠다. 법으로 만들자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건 금투세입니다. 이 금투세는 민주당이 딱 걸려든 겁니다. 이번에 주가 폭락까지 있었습니다. 금투세는 이 민주당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 진성준이가 고집을 부리는데 진성준은 자기 소위 강성 지지층, 민주당에는 절반 이상이 지금 이런 세금 올리자 자기들의 지지층만 보고 이런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으로서는 골칫거리죠. 이재명은 사실은 어떤 뚜렷한 자기의 논리 이런 게 없습니다. 지지율에 도움만 되면 거의 정치 장사꾼이죠. 그랬는데 진성준이 정책위 의장이 고집을 부린다. 그래서 민주당이 둘로 쪼개지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과감한 것입니다. 1,400만이나 되는 이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냐. 청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부자 감세다라고 하는데 부자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모두 사모펀드에 투자한다.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 이 세율이 이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내년에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금투세로 포함이 되거든요. 이게 오히려 거꾸로 지금 부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민주당이. 이 금투세는 말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법리상으로도
첫째, 금투세를 하면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개미들을 보호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펀드를 많이 하는 이 부자들 감세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금투세를 하면. 거꾸로 되는 셈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오랫동안 이런 것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뭐 세금 관련해서 종부세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상속세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하게 이 토론을 하자라고 하니까 도망간 겁니다. 민주당이 먼저 토론하자라고 소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좋다. 박찬대도 좋고 누구든 좋다. 토론하자. 박찬대가 회계사 출신이니까 뭐 이런 부분 자기보다 훨씬 더 잘 알지 않겠느냐. 토론하자라고 하니까 박찬대가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토론하자. 지금은 왜 토론하자라고 하느냐. 또 정치인들이 흔히 뭐 하는 이야기. 뭐 지금 이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꼼수를 쓴다 이럽니다. 국면 전환 뭐 꼼수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1400만 개미들이 지금 진성준에게 달려가서 민주당에게 달려가서 문자 폭탄을 터뜨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부분을 한 대표가 정면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민주당이 지금 난감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건에서 제가 두 가지 중요한 지점을 봅니다. 하나는 대통령실과의 관계입니다. 당정일체라고 합니다. 당정 원팀. 이번에 이 두 가지 건에 있어서 당정 원팀이 확실하게 지켜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휴가 중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 전기요금 지원하는 부분, 금투세 폐지하는 부분, 한 대표와 똑같이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똑같이 목소리를 내줬습니다. 당정 원팀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소위 뭐 내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당정 원팀입니다. 이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통령실에서 또 당직자들 전체 이 란도 보내고 축하 란도 보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정진석 실장의 작품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당대회 이후에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의 그 두 번의 만남, 그것도 정진석 비서실장의 작품이다. 많은 부분이 정진석 효과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 총선에서 비서실장이 이 정무 감각이 있는 정진석 실장 같은 사람이었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아쉬움을 갖게 되는 대목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당정 일체가 자연스럽게 됐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이 지금 정말 곤혹스러운 상황에 몰린 겁니다. 이 이재명이 민생 부분을 자기가 25만 원 살포 등을 비롯해서 쇼로라도 이 민생 부분은 자기 브랜드로 가져가고 싶었는데 이 단 두 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이재명이 바보가 된 것입니다. 민생 브랜드는 한동훈의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재명이 부랴부랴 지금 윤 대통령과 뭐 영수회담을 하자. 대통령실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영수회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지금 영수회담이 왜 필요하지? 여야 대표가 먼저 만나라. 여야 대표가 합의한다면 뭐 대통령과 3자 회동 못할 것이 없다. 대통령실과 지금 죽이 척척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뭐 이재명은 어쨌든 대통령과 만나서 자기 지금 곤궁한 이런 입장도 좀 벗어나고 또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좀 갈라치기를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 민주당 내에서의 자기 입지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계산을 할 겁니다. 대통령실은 단호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계속 정책으로 만나자라고 하는데 여야 대표가 만나는 것이 우선 아니겠느냐. 뭐 언제든지 여야가 합의를 하면 대통령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깔끔하지 않습니까? 이 정치가 이렇게 되어가야 하는 겁니다. 정치를 잘해서 지지율이 높아지고 지지율이 또 높아져서 그게 힘을 얻어서 정치를 더 잘하고 이 선순환이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남을 헐뜯고 이 네거티브를 해서 정치에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건 최악의 정치입니다.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정관계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이재명의 그 나쁜 점이 그대로 국민 앞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2주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동훈 당대표가 지금 주도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정치를 하는 겁니다.
아직도 한동훈 지켜보자. 뭐 한동훈 뭐 헐뜯을 게 없나? 한동훈 헐뜯기가 되겠습니까? 전당대회에서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까? 한동훈 헐뜯기, 네거티브를 해서 뭘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한 메시지를 내지 않습니까? 한동훈과 총선 때 갈등이 있었다. 그런데 한동훈이 잘하면 다 도와주라. 한동훈이 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도와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목표가 뭡니까? 윤석열 정부 성공입니다. 한동훈이 못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동훈이 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지지율도 높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소위 제가 타조의 모래 이야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걸 다 외면하고 모래에 머리만 처박는다라고 해서 이런 뭐 현상들이 없어집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단 하나, 한동훈이 뭐 대변인도 많이 임명을 하고 이제 소위 한동훈이 같이 일할 수 있는 친한 사람들로 많이 당직자를 임명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말, 특히 용산과 대통령실과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이 단속을 잘 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한동훈도 팬덤이 있고 지지층이 있습니다. 용산에 대해서 뭐 특히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해서 이 뾰족한 말 좀 하면 이 지지층의 인기를 얻을 것이다. 이런 관종들, 이런 걸 철저히 단속해야 합니다. 한동훈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조심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당정관계, 이런 게 당정관계 원팀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다 풀리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민주당 지금 사실은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수석 원내대표들끼리 모여서 이 뭐 쟁점이 되지 않는 이런 민생 법안들은 8월 달에 모두 통과를 시키자. 곧 또 여야 뭐 정부와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자. 뭐 이런 것에 지금 민주당이 끌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완전히 전국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